플랫폼 경제 속 사라져가는 자영업의 참혹한 현실. 거론우가 알고리즘이 선택한 극소수는 시장의 맨 위에 오른다. 하지만 데이터의 시야 밖에 놓인 수많은 로컬 가게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사라진다. 정직하게 만든 빵도, 성실한 손길도 알고리즘은 알지 못한다. 남겨진 우리는 묻는다. 다시 연결될 길은 있는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현대 자영업 생태계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붕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선택을 받은 극소수의 승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동안 대다수의 정직한 영업자들은 데이터 부재와 소외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추천 시스템은 성실함과 인내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무력화하며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풍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내린 수많은 선택들 뒤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힘,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1과 99로 나누고 있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밀한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뭘 검색하셨어요? 아마 점심 뭐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새로 살 물건 같은 거였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마트폰부터 꺼내듭니다. 바로 이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은 이제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현대판 델포이 신전 같은 거죠. 옛날 사람들이 신탁을 구했듯이 우리는 이 작은 화면 속에서 귀를 묻고 답을 얻습니다. 더 이상 내 감이나 우연한 발견 같은 건 잘 믿지 않죠? 대신 알고리즘이라는 이 새로운 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주머니 속의 신탁,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로 인해 벌어지는 1대 99라는 잔혹한 현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라져가는 동네 풍경과 무너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 인간적인 시선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주머니 속의 신탁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의 선택권을 이 작은 기계에게 넘겨주게 된 걸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장 효율적인 길만 가고 싶은 욕망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털 사이트의 높은 별점, 인스타그램에서 본 해시태그 맛집, 끊임없이 뜨는 유튜브 추천 영상, 배달앱 맨 위에 있는 가게. 너무 익숙하죠? 바로 이런 신호들이 오늘날의 신탁이에요. 이게 거대한 소비의 물줄기를 만들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딱 한 곳으로만 데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1대 99 잔혹한 정밀화. 이 알고리즘이란 신탁이 만들어낸 세상은요, 그냥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존과 소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왼쪽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저 막대,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은 단 한 곳이에요. 매출이 과거의 100배, 그러니까 1000%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막대,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99곳입니다. 매출이 과거의 1% 수준으로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격차가 큰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모든 걸 독식하면서 군림하고 나머지 99은 존재 자체가 그냥 지워져 버리는 그야말로 소멸의 문제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동안 나머지 99개는 과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폐업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잔혹한 정밀화다. 네, 이걸 바로 잔혹한 정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고요? 시스템은 정말 정밀하게 1등을 딱 골라내요.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나머지 99배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데이터의 부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용자를 만족시켜서 플랫폼에 더 오래, 더 자주 머물게 하는 것. 그러려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 즉 이미 데이터로 검증된 곳에 트래픽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선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30년 동안 정직하게 가게를 지켜온 역사와 노력,
그건 데이터로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결국 선택받지 못한 99개 가게는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선고를 받는 셈이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이 잔혹한 정밀화라는 현상은요, 그냥 가게 몇 개 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동네, 그리고 공동체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가게들 이름 어떠세요? 좀 아련하지 않으세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달려가던 문구점, 컵라면 냄새가 배어있던 옛날 PC방, 졸업식이나 가족사진 찍으러 갔던 동네 사진관. 이제는 정말 추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곳들이죠. 효율성, 대형 자본, 이런 거대한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사라져버린 1차 붕괴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붕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탁앱에 밀려서 하나 둘 문 닫는 동네 세탁소, 집에서 술 마시는 문화 때문에 손님 발길 끊긴 동네 호프집, 온라인 쇼핑몰에 그냥 입어만 보는 곳이 되어버린 길거리 옷가게들, 심지어 한때는 창업의 상징 같았던 저가 커피점이나 스크린 골프장까지 이젠 거대 자본의 공세에 밀려서 영세 사업자들은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가장 무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허리, 그러니까 중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맛집은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손님 오고 우리 가족 먹고 살만하고 동네 사람들 사랑방 역할 해주던 그런 보통의 가게들이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우리 동네에 알고리즘이 콕 찍어준 성지랑 임대문이 딱지 붙은 유령 점포 딱 두 종류만 남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내의 가치가 무너질 때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그 믿음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관의 대혼란 속에 사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전통적인 성공의 조건들, 시간, 노력, 헌신, 인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미덕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알고리즘 세상의 유일한 기준을 보세요. 데이터, 노출, 트래픽, 끝입니다. 아무리 밤새워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이 디지털 지표에 잡히지 않으면 그 모든 건 그냥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건 바로 인내라는 가치의 몰락입니다. 예전에는 인내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로부터 버림받은 저 99개의 가게 사장님들에게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희망을 미끼로 한 잔인한 고문, 희망 고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오늘도 손님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 가게 문을 열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일은 좀 낫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오히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더 키우는 독이 되어버린 현실. 이건 정말 정신적인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14시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노력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내 가게 블로그 조회수가 1 올랐는지, 리뷰가 하나 달렸는지, 여기에 온종일 울고 웃는 현실입니다. 쏟아붓는 노력과 돌아오는 보상의 크기가 완전히 어긋나버린 이 왜곡된 시스템 안에서 성실함은 이제 미련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은 오늘도 희망 고문 속에서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흐름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인간의 시선으로 돌아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클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조언하죠. 아니, SNS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셔야죠. 좀 더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해보세요 라고요. 근데요, 화면의 이 문장처럼 그건 정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앞에 선 사람한테 수영 연습이나 하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99은 당연히 데이터에서 소외되고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소멸의 고통을 겪죠. 그런데 운 좋게 1등이 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언제 이 알고리즘의 마음이 변할지, 늘어난 손님 감당하려고 무리하게 가게 날폈다가 한순간에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매일 시다녀야 해요. 결국 1등은 추락의 공포에 99등은 소멸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가 점점 개성을 잃고 삭막하고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랑 나누던 정겨운 인사, 세탁소 아주머니와의 수다 같은 그런 공동체의 온기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똑같은 모양의 대형 프랜차이즈와 차가운 무인 점포들이 채우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저 꼭대기에 있는 1등에게만 향해 있는 시선을 좀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데이터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진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해야 해요. 30년 동안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장인의 손기술, 알고리즘 따위는 계산해낼 수 없는 사장님의 진심 어린 미소와 환대, 검색 결과 메뉴엔 없지만 정직한 재료로 끓여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편리함 중요하죠. 거부하기 힘든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간 1등 맛집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우리 집 앞 골목을 수십 년째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평범한 가게의 문을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당신은 다음 선택, 당신의 다음 클릭 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클릭은 과연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자,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선택에 기대면 편리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이웃의 숨결을 잃고 동네는 점점 사막처럼 비어갑니다. 누군가의 검색 기록에 남지 않는 평범한 불빛 99개. 그 빛을 바라보는 마음. 예전의 자영업은 가랑비처럼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스며드는 단골들의 발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경제는 한 곳만 적시고 나머지는 말라버리게 만드는 인공폭우와도 같습니다. 모두가